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8, 9년간 방송했던 라디오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대략 70여 개의 질환별로 구성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뇌심혈관계 질환들을 모아놨는데요. 첫 번째는 긴장성 두통입니다. 책의 형식은 방송 중에 질문하신 분들 실사례를 먼저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열거해 놓았는데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평소에도 가끔씩 두통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은 후 심해졌습니다. 빈도수도 잦아졌고 한번 두통이 시작되면 머리를 조이는 듯한 통증이 꽤 오래갑니다. 마치 낚싯줄로 머리를 채서 잡아당기는 듯한 두통약도 점점 효과가 약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낚싯줄로 머리를 채는 듯한 통증이라는 것이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전두골부터 후두골까지의 모자 쓰는 라인에 여러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눈썹 위에 있는 근육과 귀 위에 있는 근육이 가장 많이 이제 수축하면서 수축성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부분의 통증을 이제 낚싯줄로 채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죠. 실제 긴장성 두통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은 반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로 추측하고 있죠.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이나 근막에 긴장성 수축이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이외에도 잘못된 자세가 또한 이제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핸드폰 같은 그런 기기류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태블릿을 본다든지 역시자형 또는 이제 거북목 등을 유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두피를 당기게 되고 그 자극이 눈썹부터 정수리까지 당겨지는 통증을 유발한다고도 합니다. 가장 크게 이제 자세 불량과 스트레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두통을 유발하는 시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다음이라면 좀 더 스트레스와 관련된 치료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내가 재밌고 좋아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했다면 자세 불량 또는 책을 읽는 고개 숙이는 동작이라면 이제 수험생들에게 많이 나타나겠지만 자세 불량을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성 두통일 때는 침이 가장 유효한 치료입니다. 뾰족한 침이 들어가면서 그 경락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침은 주사바늘과 다르게 칼날처럼 조직을 잘라내는 효과가 아니고 송곳처럼 비집고 들어가는 이제 작용을 하게 돼서 조직의 손상이 별로 없습니다. 살짝 벌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긴장성 두통의 근육 수축에 침이 일단 자극을 주게 되면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이완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효과를 보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그 매화침이라든지 두피를 자극할 수 있는 사혈요법, 피를 가볍게 내는 거죠. 미세하게 내기 때문에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런 치료만 받아도 쉽게 두통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긴장성 두통을 일으키는 이제 자세 불량, 특히 이제 경추의 자세 불량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경추가 일자로 펴지게 되면서 후두부의 근육을 당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위에 당김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입니다. 추나를 통해서 일자목이나 역시자목이 되어 있는 상태 또는 거북목으로 목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되고 자세 교정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나를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1년에 20회 정도의 추나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추나를 통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그 교정과 함께 승모근과 경추 기립근에 대한 침치료를 병행하시게 되면 쉽게 통증이 제어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와 자세 교정에 대한 이런 치료를 병행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회수산이라든지 도담탕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더욱더 빨리 통증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